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지금 암 치료를 받고 계신 중이거나 혹은 암 치료를 다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치료는 잘 끝났는데 뭔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통증이 남아 있거나 붓거나 그리고 너무 피로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죠. 내 남은 평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암 재활은 암 치료가 끝난 이후에 환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체력을 높이고 면역력도 키우고 통증은 감소시키고 그리고 정서적 지지까지도 도와드립니다. 암 환우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 암 재활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정태식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드림나라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정태식 원장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좀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선생님께서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신다고요? 암을 할 때는 수술 항암만 치료가 준데 방사선 치료가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문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전문의를 시작했고 예. 그때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제 1호가 됐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1호 선생님. 경상도에서 1호입니다. 그래. 그러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방사선 종양 치료를 비롯해서 암 재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름부터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재활치료는 알고 있는데 재활의학과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암 재활은 도대체 뭐지? 뭔가요, 선생님? 암을 전체를 전공하고 치료하고 나와서 보니까 예. 암 환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암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도 네. 굉장히 힘들고 하고 나서도 실제로 후유증이 많이 남죠. 그런가 보더라고요. 예. 그걸 어떻게 도와줄 건가 하는 것이 예. 이제는 내가 치료를 직접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예.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하게 해주고 예. 또 후유증이 적게 남도록 최소화하도록 도와주고 예. 그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 재발률을 낮추는 거죠. 이제는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오래 살다 보니까 2차 암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거를 2차 암이 발생 안 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다음에 치료가 완치 목적만 자꾸 생각하는데 완치 목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중증 환자일 때 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암과 함께 사셔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바로 예. 중증 고친다는 건 완치 목적이 아니고 그냥 치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네. 문제죠. 예. 그럼 이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신체적 장애가 올 수 있는 것도 막아주고 네. 그다음에 약이 좋으니까 지금은 오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과정에서 재활을 해서 환자가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암 치료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래프에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5년 생존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치료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의 삶도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 암 재활이 각광을 받게 됐을까? 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생명의 악착성을 가진다 할까? 애착을 가진다 할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원해요. 네. 다른 나라는 안 되겠다 하면 집에 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 해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 재활을 겸해서 해주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래 사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지금 암 재활 병원들이 오히려 환자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수 예.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즘 핵가족으로 계신 분들이 많고 예. 그 혼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도와주실 분이 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 재활이 필요한 이유 중에 이
더 중요한 거는 이 힘든 과정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이 가정이 급작스럽게 변화해가지고 좀 더 핵가족화됐죠. 집에서 암 환자가 치료 받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도 실제로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잘 먹고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없는 과정이니까 이게 우리가 재활병원에서 담당해야 되고 요양병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암 재활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언제부터 받기 시작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여성암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항암 치료가 굉장히 깁니다. 호르몬 치료 같은 거는 이제 뭐 5년, 10년씩 받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항암 치료, 암 재활을 받으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어느 타이밍부터 요 암 재활을 받으면 좋을까요? 저한테 묻는다면 네. 저는 암 진단을 받고부터 재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왜요? 암 자체는 소모성 질환입니다. 그렇죠. 소모성 질환이라 해가지고 암이 크면서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 아기가 영양소를 흡수하듯이 네. 우리 몸의 영양소를 전부 다 빨아들입니다. 예. 그러면 자체부터 우리 몸의 영양소 밸런스가 깨진 단계예요. 그럼 그 영양소 교정부터 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다음 단계 수술, 항암 치료할 때 회복이 빠르고 다음 단계 후유증이 적게 남죠. 예. 선생님은 이제 암 환자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합병증, 어떤 후유증으로 보통 많이 힘들어 하세요? 합병증, 후유증은 치료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서 한마디로 이 어떤 종류다 이게 하기 힘든데 네. 수술하고 난 뒤에 오는 후유증, 그다음에 항암제 치료하고 오는 후유증, 방사선 치료하고 오는 후유증 이따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오는 후유증은 수술하고 나면 그 부위가 드러내게 되죠. 공간적 소실 때문에 오는 그 후유증하고 그다음에 하고 나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그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기능적으로 오는 변화 이것도 차이가 많죠. 그렇죠. 난소암이라서 난소를 제거했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럼 여성의 전립선도 변화가, 마찬가지고. 그 여성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항암제 치료는 항암제 그 독성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특히 분열하고 있는 세포가 영향을 받죠.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조금 오래 진행되면 그 말초신경염 증상으로 손발이 저리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많죠. 관절염이 온다든지 이런 거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방사선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고 그 부위는 특히 섭류가 와서 굳어집니다. 굳어지고 오는 현상은 후유증은 굉장히 심각하죠. 저희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저분은 턱에 뭔가 문제가 생기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으셨던 크게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이건 환자는 구강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죠. 방사선 치료 이미 받으셨어요? 받았죠. 받고 그냥 시골에 갔어요. 근데 한 1년 뒤에 왔어요. 치료가 끝났는데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턱 관절에 저작근이 해가지고 근육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벌어지지가 않아요. 입이 안 벌어져요. 저기 다물어지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거. 벌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벌어보려니까 손가락을 넣어보면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밖에 안 벌어져요. 그러면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럼 저런 분들은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근데 한 번 저렇게 오면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아. 오기 전에 사전에 굳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재활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다음 그림도 나오네. 지금 다리가 부은 정도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하고 나면 이게 바로 골반 부위에 자궁암이라든지 수술하고 나면 다리가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종도 처음에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럼 1기 때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주면 재활 치료를 해주면 좀 심하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환자를 많이 보시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 그런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후유증 오는 게 제일 무섭고 근데 환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역시 치료가 끝나고 나면
내가 재발하려고 안 할까? 이게 이게 제일 이 고민이- 고생을 내가 또 해야 되나? 재발하고 나면 부담 문제가 다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재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셨듯이 이 후유장애가 일단 오면 예. 굉장히 이제 그다음 생활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암을 치료하고 나면 무기력증이 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도 오기도 우울증 하고 이렇게 상실감이 더 문제죠. 예. 이 상실감이 옴으로 인해가 실제로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이걸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것이 또한 암 재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암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로 그렇죠. 인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뭔가 이제 늘 하던 활동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암 재활 치료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운동은 뭐 어느 사람 없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 암 치료는 그냥 단기전으로 수술 한 번 끝나고 이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 장기적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근력 소실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체중 감소가 오고. 그래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모든 환자들이 앞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체중 감소가 오고 빠져요. 살이 다 빠지고. 예. 그래서 또 침대 생활까지 오래 하다 보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적당한 영양 공급을 하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당장은 힘도 없고 그냥 처지고 우울하고 아프고 이럴 텐데 그래도 운동을 하셔야 그래도 된다. 운동을 해야 되죠. 뭘로 할까요, 선생님? 제일- 요즘 마라톤 유행하는데 마라톤으로 갈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일 강조하는 거는 걷기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걷기가. 적당한 걷기 운동을 예. 하면 장 운동도 잘 되고 예. 어느 정도 근력도 회복되고 하죠. 예. 더 안 좋은 거는 이 근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거는 오히려 에너지 소실이 오므로 안 좋죠. 마라톤은 아니었군요. 그건 아니고 무리한 등산도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암 재활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 이렇게 전문 치료사분들이 해주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봅니다.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겠죠? 그냥 우리가 마사지로 알고 있는데 예. 마사지하고 예. 물리치료하고 또 도수치료하고 이게 전부 다 헷갈리는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군요. 어느 정도 예. 차원이 다르기도 하고 예. 또 같이 응용되기도 하고 예. 그죠. 근데 이제 침대 생활을 오래 하고 치료 오래 하다 보면 근력 소실이 오고 또 그다음에 그 신체적 변화가 와요. 네. 자세 변화가 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또 굳어지고 관절 같은 게 굳어지고 근력이 약해지고 경직이 오고 이런 거죠. 네. 그럼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마사지가 네. 옛날에 말로 우리 경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예. 마사지를 해줌으로 인해가 근육이 풀어지고 네. 그다음에 도수 치료를 함으로 인해가 관절이 굳어진 거라든지 체형 변화가 온 거라든지 이걸 풀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고통으로부터 줄어줄 수 있고 암 환자들이 편안한 생활을 예.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손으로 직접 해주시는 거 본인이 예.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병원에서만 있는 방법들인 것 같은데 고주파 뭐 무슨 치료 같은 게 또 있네요. 네, 고주파 온열 치료는 예. 제가 보건병원에 있을 때 근무할 때 처음 도입을 하고 했던 경우인데 암 세포는 온도가 42.5도씨 이상이 올라가면 정상 세포보다 빨리 죽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예. 온열 치료라는 것이 도입됐는데 최근에 이 고주파 온열 치료가 도입된 거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암 세포에 열을 낼 때 네. 암 세포에만 집중되도록 고주파가 내려가도록 해가지고 암 부위와 암 세포에만 열이 나게 그리고 다른 부위에는 정상 부위에는 열이 안 나게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개발된 거죠. 그런 발전한 방법들을 쓰시기도. 예. 그래서 이제 암 세포에만 열이 나기 때문에 암 세포만 죽이고 정상 세포에는 손상을 안 주고 암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리고 이제 암 재활하는 병원들 보면 이제 뭐 면역 치료는 저희들은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좀 보고 합니다. 선생님도 쓰시는 면역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많죠. 면역 치료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수술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암 세포를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 아무리 해도 나중에 재발을 하죠. 재발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그 잠자는 세포,
기절세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잠자는 세포, 기절세포는 항암을 넣었을 때 항암이 잘 안 들어가요.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안 죽어요. 또 하이폭식 세력, 그러니까 산소 부족 세포는 암에 안 죽어요. 방사선 치료에도 잘 안 죽어요. 그럼 이런 세포가 있을 때 다음에 가서 이게 깨어나겠죠. 언제 깨어날지는 모르죠. 근데 보통 보면 내 몸의 면역이 확 떨어졌을 때 네. 내가 스트레스가 심하게 받았다든지 다른 원인으로 해가지고 면역이 확 떨어졌을 때 그다음 재발을 잘하고 네. 커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면역 상태를 항상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면역 치료가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 그런 방법을 쓰시고 그다음에 당장 이제 그 암 치료를 받고 났더니 너무 아프다. 암은 제거를 다 했는데 어디가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통증도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통증 관리는 중요하죠. 네. 첫째는 수술하고 오는 통증 관리는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통증이 대부분이죠. 예. 그거는 이제 염증하고 감염만 감별해주면 약으로 치료되거나 자세 교정만 해주면 되고, 네. 그다음에 항암제로 온 통증은 한 부위가 아니고 거의 전신적으로 오는 저리다고 말씀하시는 저리거나 뭐 다이고 예. 그래서 그 세포가 항암제의 독성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서 예. 오는 형태고요. 예. 그때는 실제로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예. 진통제라든지 오히려 정신과적 치료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그래요? 생기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한 예. 번 오면 예. 오기 전에 막아야지 한 번 오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암 진단 받자마자 통증에 대한 관리부터 미리 들어가는 게 좋다. 통증 관리와 전신적으로 후유증 오는 거를 미리 막아주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건 이제 그 유방암 치료 받으신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문제인데. 팔이 붓습니다, 선생님. 그죠? 림프 부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요게 이제 암 재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림프 부종이 오는 원인을 보면 이제 임파선에 예. 길이 막혔거나 끊겼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팔에서 올라오는 임파선 길과 네. 유방에서 올라오는 길이 예. 바로 쇄골 하부에서 만나가지고 들어가게 돼가 있어요. 네. 그럼 수술할 때 바로 예. 요 임파선 요 부위가 잘렸기 때문에 그렇죠. 쇄골 하부에 같이 만나는 부위가 잘려서 팔에서 올라가는 임파선 길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받아버리면 그 자리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팔에서 올라가는 임파선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이제 지금은 치료 단계에서 이야기하는데 한 번 와버리면 예.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뵙고 이제 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왼쪽 팔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런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정상 완화밖에 치료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짜준다든지 네. 도수 치료를 해가 예. 길을 빨리 좀 잘 통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예.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요. 네. 제가 권하는 거는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할 때 초기에 네. 약간 오는 증상이 있으면 예. 바로 겨드랑이와 이게 팔과 이 쇄골 하부에 예. 그 부위에 자꾸 마사지를 깊이 마사지를 해가지고 예. 안 오게 막아주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압박 붕대를 감고 계신 분 사진도 나오고 지금 도수 치료를 받고 계신 분 사진도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공기압 같은 걸로 이렇게 꽉꽉 짜주는 저런 치료를 초기부터 받으시면 림프 부종을 좀 막을 수도 있다. 짜고 이제 오히려 짜고 또 다시 이제 압박 붕대를 예. 응용해주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관리하는 차원인데 예. 그 부위에 감염이 안 오도록. 그게 굉장히 감염이 한번 와버리면 예. 이게 낫질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항생제하고 이게 잘못하면 괴사가 생겨버려요. 예. 그럼 팔을 꺼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죠. 다리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한 분 더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부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치료를 받으신다? 주로 저 부위가 직장암이나 자궁암을 수술을 받았을 직장암이나 자궁암 수술을 받고 때 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은 경우가 예. 저런 경우가 간혹 오는데 그러면 저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내가 예. 마사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해보면 초기에 네. 이 굳어지는 현상이 좀 막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 조금 제가 권하는 이유는 예. 바로 저걸 조금 더 부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고주파 온열 치료 오래 해보니까 예. 경험상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좀 만나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피곤하다. 하는 거 없이 피곤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암 환자들은 소모성 질환이라 했죠. 암 자체가 소모성 질환이고. 그렇지. 암 자체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 몸의 영양소 밸런스가 일차적으로 다 깨져가 있어요. 그 잘 못 먹으니까 그 밸런스를 교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예. 그다음에 수술이나 뭐 하고 나면 모든 세포가 결손이 됐거나 손상을 받았거나 네. 그렇고 그다음에 또 더구나 가장 흔한 것이 요새 그 호르몬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나이 때도 약간 그 호르몬이 조금 이제 그럴 나이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이. 그 호르몬 변화가 오기 때문에 예. 호르몬 변화가 오면 무기력증이 또 와요. 그 겹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유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정신적인 지지 같은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정신적 지지는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그 상담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예. 운영되고 있지요. 예. 이제 서로 간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예.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상담 전문가를 예. 규칙적으로 와서 상담해주는 방법.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가, 명상 이런 것도 거기에 그렇죠. 들어가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필요하면 정신과 선생님의 상담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잠이 너무 안 온다든지 잠을 계속 못 자다든지 예. 그다음에 다른 그 심리적 현상이 온다든지 공황 장애가 좀 예.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신과적인 상담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지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게 한두 분이 달려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환자분들이 중요하시 생각하는 건 오히려 이건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뭘 먹어야 되나, 뭘 먹고 뭘 먹으면 안 되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알려진 게 먹으라 그런 거 다 먹으면 배 터져 죽고 먹지 마라 그런 거 다 먹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인데 암 환자들이 특히 그런 게 많아요. 예. 이제 그 중에서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특히 그루코스라든지 이런 먹으면 암이 빨리 자랄까봐 싶어서 예.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 그런 거. 나는 어떤 암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뭘 끊었어요. 나는 음식을. 그렇죠. 그렇게 계신 분들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끊으셨다는 게. 주로 제일 많은 것이 당 성분, 우리 설탕 성분. 그거는 안 먹는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뭐 단 거, 밀가루, 단 거. 밥 이런 거 난 이제 다 끊었다. 그렇죠. 예. 그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루코스 당은 예. 우리 정상 생활에서 없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필수 영양소잖아요. 필수 영양소죠. 예. 그래서 암이 그거를 이용해서 암이 더 빨리 자랐기 때문에 내가 안 먹는다. 그거는 오히려 내 몸이 빨리 약해지고 영양소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예. 빨리 약해지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 면역이 떨어지고 오히려 본인 환자가 숙주가 더 약해지는 거죠. 당 성분도 필요하다. 드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하죠. 그리고 또 고기 끊으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다가 내가 고기 때문에 암이 생긴 것 같다. 그 고기 끊으시는 거 어때요? 그게 이제 환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보면 예. 무슨 문제가 있는가네. 항암 받을 때나 수술하실 때나 그때 치료받는 과정에 예.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가 났거나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그 음식은 그 환자는 평생 동안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실제로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예.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예.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저희가 유방암 편에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유방암 환자들 중에 유독 우유 끊었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 관계 없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전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온 환자분들에게 식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주세요? 식사는 변비와 설사가 안 생기는 과정에서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예. 평소에 먹듯이 골고루. 예. 단 뭐 독한 음식은 안 먹겠죠. 술을 안 먹는다든지 하는 거. 예.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먹어라. 예. 특별한 게 없네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걸 강조하지 않고 예. 오히려 골고루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분의 암 재활에 투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선생님 치료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치료 기간은 제가 봐서는 치료 기간을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떤 환자들은 단순히 어. 그 후유증이 조금 줄었는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그 재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 상당히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거고. 어. 그럼 대부분 환자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래 예. 많이 물어요. 예.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암을 완치시키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재발하는 환자들을 두고 보면 네. 한 60% 정도가 1년 안에 해요. 네. 그다음에 한 80% 범위 내에서가 2년 안에 해요. 5년 지나면 5% 이내로 떨어져요. 예. 그러면 최소한도 환자가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1년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한 2년 정도 본인이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뭐 선생님이든 어떤 분들이든 암 재활이 좀 특화되신 분들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너무 낙도 지역에 계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병원에 오실 수가 없다면 집에서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세요라고 이렇게 좀 충고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하는 건 물론 제일 중요하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영양 관리가 물론 집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되고 예. 골고루 잘 드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운동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네. 운동 관리를 적절히 운동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내가 힘이 없고 이러니까 내가 정상 생활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가능하면 네. 정상적인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면 자연적으로 이 원기가 돌죠. 예. 그걸 권합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예를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수술도 받으셨고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암 재활은 어떤 치료들이 들어가나요? 그 위암 환자가 겪어야 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예. 소화불량이고 예. 음식을 먹는 게 힘들고 예전 같지 않다.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제 자세 교정이 제일 문제죠. 그러면 위암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면 제일 겁내는 것이 덤핑 증후군이라 해가 있어요. 오, 있죠. 예, 덤핑 증후군은 예.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아프고 배탈이 나는 거죠. 예.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말이 그냥 집에 가서 죽 먹으세요. 이렇게 해요. 예. 근데 덤핑 증후군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그냥 글루코스, 당분이 위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십이지장 소장으로 빨리 내려가면 이게 덤핑이 와요. 그럼 내가 한번 겪다가 보니까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배탈이 굉장히 심하게 덤핑이 심하던 환자가 샤브샤브를 실컷 먹어도 배탈이 안 나더라. 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신기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글루코스가 당분이 빨리 내려가면 덤핑이 오는데 그 소고기 계통, 단백질 계통이 내려가면 안 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고기를 먹으면 덤핑이 안 오죠. 네. 그럼 그 방법으로 내가 환자한테 그러면 육포, 그 생선포 이거를 어디 갈 때 들고 가면서 자꾸 씹어 먹어라. 그럼 환자 원기도 회복되고 괜찮아요. 그래. 예. 그래서 음식 식사 조절에 할 때 예. 그냥 죽 먹으세요. 이게 아니고 빨리 먹지 말고 예. 천천히 먹고 예. 물을 한참에 쑥냥 먹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육포 정도로 단백질 계통으로 먹어라. 예. 먹으면 괜찮다. 환자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위가 수술하고 나면 공간이 생기죠. 예. 그럼 환자가 이렇게 가 있죠. 허리가 굽어져가 있죠. 예. 그럼 이거 패면 어떻게 되겠어요? 땡기가 아프죠. 예. 땡기가 아프니까 더 안 패죠. 계속 구부리고 다니시는 계속 거예요? 구부리 이렇게? 땡기고 계속 구부리고 있는 거죠. 예. 윗뿐만 아니고 대장이라든지 이 배 안에 있는 부위를 수술을 하고 나면 예. 이 허리가 굽어지는 환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미리 이게 허리가 안 굽어지게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중요하죠. 간단한 건데 그 교정하는 방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저 사진에 나온 저분은 이제 이렇게 팔을 뒤로 제끼고 일부러라도 이렇게 허리를 펴시도록 자꾸 그렇죠. 한쪽 유도를 팔을 하고. 뒤로 딱 제끼가 이렇게 걸으면 허리가 펴져요. 예. 두 쪽 팔을 제끼면 안 펴져요. 예.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쪽 팔을 이렇게 뒤로 제껴가지고 음.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꾸 걸으면 허리가 똑바로 펴지고 이게 자세 교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저분은 무슨 통증 관리나 아니면 정서적인 지지나 그런 거는 필요 없었던 별 필요 없이 예. 이제 음식 관리해주고 예. 자세 관리만 해주니까 정상 생활하면서 직장 복귀했는 경우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암 재활이 또 가능한 경우도 그렇죠.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암 재활이 뭔지 대충 알 것도 같고 요거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암 치료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암 재활이 뭔지 몰라서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선생님 보시기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메시지를 그분들에게 이렇게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평균 5년 생존율이 70% 넘어가지고 이제 암을 못 고치는 병이다, 불치의 병이다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그래 오고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암을 치료하고 나서 후유증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조금 암이 심해도 요새는 옛날에는 그냥 오래 못 살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약이 자꾸 치료 방법이 좋아져서 굉장히 오래 사는 시대로 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고통,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줄여주면서 하면 상당히 암과 동행하면서 네. 오랫동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절한 암 재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암 재활 치료를 겸하여 네. 잘 받으시면 앞으로 이 건강 생활이 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암 재활이 뭔지 왜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정태식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암 치료율이 높아지다 보니 암 치료 이후의 삶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환우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이후의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